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 강원도 학교 사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원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강원도 중고등학교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훈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안재은 원주여고 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초등학교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벌써 3회째 이 교육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 수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논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분야는 새로이 각광을 받고 어느 분야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죠.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네. 매우 성급한 말이어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해서 정신을 차리면을 빼뜨린 것과 같습니다. 네. 분명히 사회적 접촉이 자유롭지 않은 위기 상황이지만 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무엇이 중헌디 하는 그런 말을 다시 새겨보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근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서 우리는 늘 균형 발전이라는 틀에서 얘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고등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네. 초등학교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경우 그토록 재촉하던 구조조정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널려 있는 그 지식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재 대학의 모습이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대학이 특히 지역의 대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겠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네. 같은 질문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지식의 전달 장소로만 여겨졌다면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역할에 더하여 돌봄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즉 우리는 이번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각 교육기관의 역할 중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대면 학습이 위주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거꾸로 비대면 학습이 위주이면서도 대면 학습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비대면 수업의 시대를 맞이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기기 이러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앞서 살펴봤던 대학교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오늘 살펴본 이 중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 전과 후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면 수업이 중심이면서 네. 비대면 수업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 생활 속 방역에 따른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비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중시하면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다 보니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20일 고3들이 등교 개학하였고 그 다음 주 5월 27일에 고2, 그 다음 주 6월 3일 고1들이 등교 개학함으로써 모두 이제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학교 자체를 닫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 그런 일 없이 생활방역 수칙에 따른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주여고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2학년, 3학년이 시험을 보면 1학년이 원격 수업을 하고 1학년이 시험을 보면 2학년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내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은 이제 교육부에서 지시하기를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또는 이미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댓글을 달고 교사가 피드백 해주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다음에 과제를 내주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개학하고 이틀 동안은 원격 수업 적응 기간으로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 등을 익히는 시간을 거치도록 했고,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 일과 시간표를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위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접속 불량 같은 사태가 나면 담당 선생님에게 문자나 전화로 유예를 신청하고 그 기간 안에 수강하면 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대학과는 달리 EBS 온라인 클래스를 또 활용할 수 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 학년이 이제 시험을 보면 나머지 학급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또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럼 교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중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원주 여고의 비대면 수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질문 중에 강원도 전체보다는 저는 저희 학교의 상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우리 신입생들 입학이 연기가 됐고 또 재학생들 2, 3학년들이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몇 번 연기되면서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비대면 수업이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실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 인식이 돼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처음 얘기할 때 실시간 쌍방향형 또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의 모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고 쌍방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여건이 기자재라든지 플랫폼에 올리는 이런 용량의 차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제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쌍방향 수업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는 가능하고요. 주로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콘텐츠 활용형, 그다음에 과제 수행형 이 두 개를 섞어서 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학교의 시설이 이런 스튜디오 같은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아마 교실에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원주여고의 학교 시설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는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아직 지금 뭐 다 온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셔요.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지난 다음에는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저희 학교도 현재는 컨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낯설긴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그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계약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이 초중고 중에 초등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고 또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니 각각의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서 만족했고 반면에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집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원주 여고의 경우는 어떤지 학생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 학교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거는 뭐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고 수업에 대해서는 면대면 교육에 익숙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거 한다는 게 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힘들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는 면대면 수업보다는 아직은 좀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할 때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예. 사실은 제한된 시간, 아까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과목을 듣고 이 타임 스케줄,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학생 혼자서 지키면서 그거를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면대면 수업에서는 내가 뭘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모르면 선생님 하고 질문을 해서 내가 강화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예. 또 아니면 친구한테 뭐 노는 시간에 물어서 내가 피드백을 받고 강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현재 시스템은 이게 좀 있긴 있지만 늦어요. 예.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 타임을 두고 후에 이게 제공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상 사실 누구나 공부를 다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공부 하나도 있는데 내 선의의 경쟁인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그걸 보고 내가 힘들 때 좀 더 용기를 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없어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정말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강의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집중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교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대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도 강의지만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든지 어떻게 전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탐색하면서 약간 빗나간 경향에 집중이 돼서 진정한 그 교과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만족도가 낮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장시간 이 수업을 듣기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만족도 또한 낮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 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진행됐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 앞서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평가였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학생은 온라인으로 이 시험을 쳤다고 했습니다. 원주교의 경우는 모의평가에 참여를 했습니까? 네, 저희도 네. 참여를 했고요. 네. 엄격히 얘기하면 3학년은 2번을 봤고요. 네. 1학년은 1번을 봤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일부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등교 계약이 안 됐거든요. 예. 우린 등교 계약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은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본 시험은 정말 자유롭게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등교하는 아이들대로 편하게 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도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했는데 아이들은 좋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6월에 실시한 그 모의 평가는 일단은 등교하는 학생들만 했고요. 등교하지 못하는 유증상자 이런 애들은 집에서 봤습니다. 예. 근데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은 일단 2학년, 3학년은 크게 문제 없이 봤고요. 단지 1학년은 처음 보는 시험이에요. 예. 중3 때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뭐 45분, 뭐 1회 고사, 2회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그 시간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 모의 평가는 수능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죠. 예. 그 긴 시간과 답안지 마킹하는 방법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1학년들은 좀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2, 3학년은 늘 하던 그 모습이고요. 또 3학년은 자기의 성적을 첫 번째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열심히들 본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학생들은 낯설긴 했지만 2, 3학년 학생들은 큰 혼란 없이 잘 시험이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비대면 수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수업이 갖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이게 내가 역시 그 공지사항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본 거 가지고서는 제대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중고등학교 저희 대학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 대학의 경우는 각자 교수님들이 서로 개발해서 이게 정말 대학은 대학대로 정말 그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예. 그런데 곧
다시 그 중고등학교에는 EBS라는 큰 소위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교육 컨텐츠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 그 플랫폼도 이제 거기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표준 컨텐츠들, 네. 그 표준 컨텐츠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소위 명강사들의 그 강의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면서 만드는 그거보다 차라리 저도 이제 요즘 우리 학교 안에서도 이제 뭐 새로 나오는 이제 AI 기반의 컨텐츠들을 그럼 사실 그 다음에 드는 고민은 우리 교수들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제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나은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제가 오히려 학생들을 그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컨텐츠들이 강좌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오히려 아까 우리가 부족했던 인성의 문제 그다음에 좀 그 이제 수업에서 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돌봄 그런 쪽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변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강점은 바로 거기 거의 표준화된 컨텐츠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량을 갖추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열성과 봉사 정신이 뛰쳐난 이분들이 그쪽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처지지 않고 그다음에 의욕을 갖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과 비교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또 강점을 저희는 말씀을 학생들을 지도를 못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눈 못 맞추는 걸 아쉬워하시면 저희 눈은 아예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교수님이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연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 문제점이 그 학생들의 능력과 의지에 처한 상황, 또 학교에서의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상황,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욕과 또 ICT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문제이고 문제가 아닐 텐데 일반적인 문제를 좀 거론해 보자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재구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업로드해야 되고 예. 또 학생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안 해본 일들이라서 업무가 보통 두세 배가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피곤해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울렁증이 있어서 수업이 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대면 수업에서는 정말 훌륭한 수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예. 이 온라인 수업에 가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수업 기술이. 살짝 경직이 될 수밖에 없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나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연수를 좀 몇 번 시키고 있는데 아무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혼자 자기를 통제하면서 수업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클릭 몇 번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옆에 있거든요. 네. 또 클릭 몇 번 하면 뭐 특정 영상을 얘기해 뭐 하지만 동영상 같은 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다른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놓고 이걸 볼 수 있는 아이들 심정이 그렇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그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지가 아마 과제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정말 맞나? 불안하니까 보습학원 같은 데 아이들이 등록하는 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한테 그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지은 교장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지금 첫 경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넘어가고 계신데 그걸 마치 지금 다 각자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오히려 일을 나눠서 그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 컨텐츠를 잘 다루시는 분은 그쪽에다 맡겨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지도를 잘하고 그다음에 돌봄을 잘하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학생들이 유혹을 받기 쉬운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학습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우리 이 강원도의 그 중고등학교 비대면 학습이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중고등학교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